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45%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2%의 강세를 보인 데 이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27%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 리츠는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반된 흐름 그리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정신 하락세를 보였지만 리츠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지표는 미국의 6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인데요. PCE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표이고 다음 주에 또 연준의 연방공개시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이목을 끌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PCE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6일에 현지 시간으로 26일입니다. 6월 PCE 가격 지수를 발표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했고 또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2.6%, 또 전월 대비 0.2% 상승했는데요.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PC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시장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는데요. 오는 12월 말까지 각각 25베이시스 포인트씩 금리를 3차례 인하할 가능성도 60%가 넘을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PCE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26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됐기 때문에 또 이번 주 한국 리츠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미국 연준의 FOMC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0개가 상승했고 10개가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지난 알파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3.46% 상승해서 지난 4월 초 이후에 약 4개월 만에 6,5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서부 T&D 리츠가 2.84%, 이리츠 코크랩이 2.14%, 이지스 밸류 리츠가 2.11% 오르면서 2% 이상 올라서 비교적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26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4일에는 5,290원을 기록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 역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이어갔고요. SK 리츠 역시 한 주 동안 1.60% 올라서 작년 7월 중순 이후로 처음으로 5,000원 선을 회복했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주에 7.84%로 올라서 상장 이후의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0.56% 올라서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최근 조달금리 하락을 공시하는 듯 금리 인하 시기에 다가오면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들은 25거래일 연속으로 롯데리츠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한 주 동안 1.45% 내려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JR 글로벌 리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KB스타 리츠 등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의 경우에는 JR 글로벌 리츠나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등과 같이 리파이낸싱 앞두고 있어서 금융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 리츠들도 있고 또 현지 자산에 대한 관리 이슈와 장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리츠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좀 주목해 볼 리츠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있는데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1일에 상장을 했죠. 이제 한국 상장 리츠 중에 최초로 미국 오픈엔드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리츠인데요.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는 오는 8월 1일에 1931만 9,582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되는데요. 전체 주식의 44.43%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많은 물량입니다. 많은 물량인데 이 프리 IPO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보호예수 기간 해제가 되는 거고요. 이 당시 프리 IPO 투자했던 당시 기관들의 어떤 원가가 4,850원이고 또 현재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주가가
3,000원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관들이 과연 이 물량을 던질까 이런 이제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또 예상치 못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NH 프라임 리츠 얘기해 보겠습니다.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공지를 하나 했는데 두 핵심 자산 서울스퀘어와 더 에셋과 관련된 겁니다. 이 서울스퀘어와 관련해서는 이제 6월부터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 NH 프라임 리츠에서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자산이 서울스퀘어인데요. 서울스퀘어의 주요 임차인 11번가가 최근 실적 부진으로 강명에 있는 오피스를 이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고, 근데 이게 11번가가 쓰던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2017년부터 서울스퀘어 5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면적으로 치면 약 4,700평이고 전체 연면적의 10%가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스퀘어 같은 경우는 면적이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공실률의 변동폭이 큰 자산을 꼽히는데요. 최근 도심 오피스 임대차 시장이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공실이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복수의 임차인과 임대차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서울스퀘어 임대차 계약 사례를 감안하면 11번가가 나가면서 오히려 임대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최근 도심에서 공실률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기대대로 원활하게 신규 임차인 유치가 가능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2018년에 매입했던 이제 더 에셋이 현재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NH 프라임 리츠가 매입했을 당시 가격이 3.3제곱미터당 3,0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4,500만 원에 매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각 진행 사항을 고려해서 또 특별 배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10기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죠. 이 주당 배당금을 140원 지급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특별 배당을 실시했던 전기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제8기 이제 작년 5월 말에 기준에 지급했던 131원보다 늘어난 수준인데 이렇게 이제 배당금이 좀 늘어난 이유는 삼성 STS 타워 매각 이후에 들어온 이익 중에서 전기 배당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결산기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달에 또 아크플레이스, 역삼역에 있는 아크플레이스를 편입하기도 했는데요. 이 아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결산기부터 배당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도 이제 배당 공시가 있었는데 제8기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주당 배당금을 168원 지급한다고 지난 24일 공시를 했고요. 전기와 같은 수준입니다.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렇게 자산 매각 공시도 여러 개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결산기 배당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JR 글로벌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JR 글로벌 리츠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서 뉴욕에 위치한 오피스 498 세븐스 애비뉴의 신규 임대차 계약과 그리고 기존 임대차 계약 조기 연장을 완료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번에 계약을 연장한 곳은 헤이전 앤 소이어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곳은 퍼브매틱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2036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장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당분간 공실이 발생할 우려를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임차인은 없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그 큰 JR 글로벌 리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벤트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체 오피스 임대 면적에서 그러니까 뉴욕 오피스 면적에서 이제 두 임차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고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에서 이 498 세븐스 애비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 정도입니다. 사실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벨기에 자산의 어떤 리파이낸싱 이슈 1조 원에 달하는 한국 돈으로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리파이낸싱이 있고 또 기존 금리가 1.05% 수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리파이낸싱 하게 되면 또 이렇게 금융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가장 크기 때문에 뉴욕 오피스 임대차 계약 소식은 물론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당분간은 JR 글로벌 리츠와 관련해서는 이런 벨기에 오피스의 리파이낸싱 이슈를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